한번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4일차다, 그죠? 4일차. 우리 1인당 월 500만원. 지금 달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니다. 1인당 500만원 달성하신 분. 몇 명 없네요. 빨리 이제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평생현역. 이거 중요하죠, 그죠? 평생현역. 평생현역도 참 중요합니다. 예. 한 달에 한 3천만원 정도 벌어야 되겠죠. 그림 못 봅니까? 그림 못 벌어요, 한 달에. 그걸 우쭈니까, 너. 아, 참, 눈물 나네.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위에 뭡니까? 낙찰 받았어요.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어제는 떨어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빌라 중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순위 임차인께 이제 5천만원, 1억이 남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막 포기하겠다. 그죠?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떠나셔봤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20일에 10577 하나. 20일에 10577 하나.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자, 여기 이제, 하곡동의 빌라입니다. 빌라. 근데 면적이 조금 작아요. 하곡동이 7평 작다, 그죠? 면적이 작은데, 좌우지간 2억 4,800이 1억 2,6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50% 떨어지면 빌라 싼 거죠, 좌우지간. 그죠? 금액 사보면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아무리 가도, 가면 다 이 정도서 왔다 또 움직여. 감정평가서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들이 이제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대강은, 믿고. 그 다음에 이게 1억 5,500, 뭐, 결론적으로는 한 9천만원 정도 싸게 산 거죠. 9,300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한 1억 가까이 싸게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억 5,800에 돼도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고, 1억 2,600 되니까, 이제 대거 9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고, 우리 수강생이,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예, 떨어졌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있죠. 5층인데, 제가 볼 때 떨어지 잘했어요. 버스 지나고 뒤차가 더 좋았어. 낙찰된 게. 이제 하루 뒷날 낙찰된 거는 한번 봅니다. 요 보면은 이게 지금, 드림빌 해가지고 방향이 좋다 나쁘다. 이 별로죠? 네. 아침부터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죠? 햇빛 나면 나는 저는 제일 좋아 안 합니다. 저녁에 10시 되면은 한 10분 들어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떨어지기 잘했다 싶고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이게 좋나 하면은 일단은 우리한테는 좋나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2억 4,800이 선순입니다. 그죠? 선순인데 이 사람은 전입 확정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자가 전세 반환 안 해주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했다 하는 것은 주로가 거의 이 공실입니다. 공실이고 요리되고 난 뒤에 뒷날에 퇴거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넘가줬어요. 어디로 가줬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갖고 판결문을 가지고 지급명령 가지고 강제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2억 4,800이 선순이다 후순이다죠. 주원집밖에 없죠. 자기가 제일 빠르잖아. 지금 전입 확정이, 그죠? 빠르고 배당 요구했는데 2억 4,8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억 5천 팔리면은 9,800만 여러분 추가 부담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 시간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없는 걸로 없죠 지금.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낙찰이 지금 1억 5,500에 됐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똑같더라고. 전세 보증금하고 이게 1차 금액이 똑같은데 됐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다. 평상시 같으면은 여기 모자란 금액은 2억 4,800, 1억 9,800이 모자라죠. 여러분 세입자는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된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9명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자, 그 떨어졌다 해서 좀 섭섭하다 했는데 뒷날 보기에 또 연락 왔어요. 됐대, 뭐가. 이제 낙찰 받았다. 그죠? 하루 전에는 떨어지고 하루 뒤에는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검천구 가산동에, 그죠? 서울, 다 두 개 서울입니다. 가산동에 14, 요거도 5층입니다. 5층. 5층인데,
자, 앞에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같은 5층이니까. 자, 그럼 아까 봅니다. 이거 1억 5,500에 9명에 떨어진 거. 요거는 떨어진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뭐 보면 되는 거? 엘리베이터 있다. 5층이니까. 저 가서 설비, 그죠? 5번에 양갈로 5번에 쭉 요 보시면은 여기 놓죠. 요 뒤에 놓습니다. 놓으면은 5번에 보니까 설비 4개. 아, 이건 성강이 있네, 그죠? 5층에 있습니다. 있고, 자동 현관문도 있고, 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된 거, 이건 떨어진 거고, 된 거는 또 얼마냐? 그러면 20에 11277이네. 20에 11277. 이게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전국에 다 그, 깡통 전세를 염려해가지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많이 가죠. 가서 1%인가 보험료 주고 이제 여러분들 안장질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집주인 안 주고 하면은 먼저 보험회사 받고 나가는 거죠. 세입자는. 그럴 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포기하는 게 한 30%. 포기 안 하는 게 한 70% 그래요. 그 선별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덜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봅니다. 요거는 이제 됐대, 이게. 요거도 됐는, 요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8, 9천 넘게 차이 나요, 지금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금천구 가산동에, 요것도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용은 조금, 근데, 2억 3,700인데, 1억 4,100에 됐다. 법인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4,200하고 2억 3,700에 1억 4,200. 9,500 차이 나네. 차이 나면 괜찮은 거죠? 9,500에 싸게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샀다. 이게 똑같은 5층에 요것도 뭐 깨끗해요. 깨끗하고 지은 지는 또 얼마 안 돼요. 에코 플러스 요거는 지은 지는 오히려 몇 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5층에 뭐 조금 다른했죠. 일반 건축물 같은 데 들죠? 지금 그죠? 이게 보니까 이게 사선 극인데 북향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여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꺾어놨는데 뭐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다시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8,500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이 말이죠. 1억 8,500 세입자가 2018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있죠. 특별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한 자에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을 포기를 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세입자보다 뭐 뒤에 가압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고요. 주택임차권 등기까지 하고 결국 경매는 넣어주고 유형은 지금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경매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찾느냐 하면 여러분들 항시 매각 물건 명의서를 봐야 됩니다. 이거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사법보좌관이 성계산다. 요거 문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비고란에 보니까 특별 매각 조건. 자,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권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조건한다. 너무 좋은 거죠? 굿입니다. 굿. 자,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하나 대가 있다. 테라스 부분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수강생이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있더래요. 있는데 자, 건축물 대장들이 보는 방법이 요 보면요. 요 보면은 2019년 1월 11일이다. 일반 건축물 자, 외웁니다. 2019년 4월 23일을 기준해서 요 이전에 걸린 거죠, 지금. 걸린 거는 5회만 부담하면은 이행강제금 부담하면은 끝입니다. 끝.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걸린 거는 무한대 시정할 때까지. 자, 다시요. 일반 건축물을 보는 방법은 일빌라에서 보는 거는 2019년 4월 23일을 기준해서 그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인 거는 5회만 물면은 끝입니다. 끝이고 근데 끝인데 문제는 딱지는 떼주진 않습니다. 5회만 물면 끝이고 그 다음에 2019년 4월 3일 이후로 걸린 거는 무한대
지정할 때까지는 요거는 이행강제금이 10불이고 20은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해라도 기존 전 소유자가 3회를 부담을 안 했더라. 그러면 나는 다 2만 부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죠? 기존 소유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전 받고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그 뒤에 2년치 만약에, 밀린 게 있더라. 이제 앞으로 4개 닦고,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럼 같은 값이면은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요것처럼 딱지 붙은 거는 그나마 좋다 말입니다. 이번 증문에도. 알겠죠? 좋다. 오늘 내 좋은 거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번 건축물에서 여러분들이 판별할 때, 자, 외웁니다. 1904 이상. 1904 이상. 뭡니까, 이거? 이번 건축물에. 2019년 4월 23일이 기준이다. 알겠죠? D대입니다. 기억하세요. 1904 이상. 내일 또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번 건축물 오면. 이번 건축물 오면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1904 이상을 이월하더라. 1904 이상.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5층인데, 이게 얘는 가산동이, 금천 가산동인데, 이게 더 좋대요. 자기가 보니까. 더 좋고, 위치도 좋고, 가산동이고, 여기는 또 2종 1발이고, 무슨. 자, 요 보면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자, 있다는 거, 잠깐 어디 갔어, 이게? 감정평가서 가서, 쭉 내려가서 저 뒤편에 가면은, 명시표 있어요. 명시표 뒤에 가면은, 방갈로 5번에 설비 4개 보면 있더라. 설비 4개. 요 보니까 성강기 딱 되어 있죠. 그러면 5층이라도 괜찮다. 없으면은 팔 때 좀 한 10% 20% 디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2, 3층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성강이 있으면 막 큰 문제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방향 봅니다. 방향은 또 아까보다 이렇게 보니까 좀 낫죠? 아까 전에. 아까 방향은 주로 뭐, 요거만 있어요. 요거만. 그죠?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아침에 그래도 햇빛 들어오잖아요. 한 11시까지는 들어오겠네. 잘 들어오겠네. 겨울이라도. 자, 그래서 이제 막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인을 받았다. 법인을 2억 3,700인데 1억 4,200에 2억 3,700에 1억 4,000에 그럼 9,500 차이 나요. 9,500. 자, 9,500 차이 나면은 이선현씨 괜찮죠? 별로입니까? 서울에서 빌라 사가지고 감정가보다 9,500 싸게 사도 인수가 없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고, 그죠? 나는 1억 4,100에 샀는데 옛날 세입자는 1억 8,500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4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샀으니까 뭐 그것도 부담도 없고 대항력은 없는 거다. 없는 거는 아까 매각문건 명예서를 보고 따진다. 그죠? 따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 채권을 포기한다. 자, 그죠? 포기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되어가 있는데, 우리 옥션을 가끔 보니까 여기 앞에는 없고, 인수되는 거는 막 쓰는 게 있더라고, 가끔요. 그래서 옥션 1에서 권리분석이 실패할 때, 우리는 인수가 있다고 표시해줄 때 우리는 기분 더 좋다. 아시겠어요? 그럼 안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자, 법인이 받았다. 법인이 받으면은 일단 취득세부터 물어봅니다.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취득세? 예? 자, 전용이, 자, 외웁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원래는 1.1%라. 간단하게, 1.1%. 그럼 초가 되면은 1.3%. 자, 외웁시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 되는데, 지금 이게 8.44, 그러면 이제 원래 1.1% 맞죠? 자, 그러면 법인이면은 무조건 12.6%입니다. 6%지만은 단 공시가격, 공시지가 알림이 가서 알림이로 가서 1억 이하만 돼버리면은 1.1%. 1억이 초과되면은 몇 프로요? 12.6%. 알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공시가격 알림 어쩌합니까 이거? 네이버 가서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서울에서 창원에 공시가격이 1억이짜리 9,500짜리 이거를 대거 사달랐습니다. 특히 토울 서운 6,200세대에 뭐 전용 15병 분양 21병짜리는 그때 9,500 이랬거든요. 공시가격이. 그래갖고 막 수십 개를 사갖고 그거를 한 1억
한 5천에 사가지고 지금 2억 한 3천에 팔았으니까 한 개당 그거는 이제 9,800이니까 취득세가 1.1%에 법인에서 10개를 20사도 1.1%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개인 같으면 77%, 1년 지나면 66%인 게 있는데 법인은 33%라. 그럼 취득세 1.1% 물고 원래는 12.6% 물어야 되는데 1.1% 물고 33% 무니까 양도소득세도 77% 물고 66% 물어야 되는데 33%가 싸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법인들이 많이 자 공시가 알림 법입니다. 이거 보는 거 이것도 배우세요. 알림이 가셔가지고 간단해요.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자 봅니다. 이래갖고 공동주택 어제 제일 첫머리 요거 딱 누릅니다. 주소를 내가 모르니까 주소가 이 가산동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 눌려가지고요. 요 오면은 첫 단추를 딱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명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집은 저는 보통 집은합니다. 집은을 꼭 눌려가지고 자 서울시 또 어디입니까? 검천구 검천구 또 어디야? 가산동에 또 집은 또 집은 눌려가지고 번지가 아까 전에 146에 92 146에 92 눌립니다. 92 검색 이러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에코 플러스 가사입니다. 또 눌러주면은 메터요 메터 500이요. 자 500이요. 자 500여를 눌리는데 1억 이하면은 법인이라도 취득세가 몇 프로요? 1.1%. 1억이 초과되면은 12.6%.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12.6, 1.1, 11.5가 차이 나나? 그렇죠? 11.5 차이 납니다. 그럼 1억 것도 뭐 1150만원 차이 나는 거, 지금. 자, 그럼 눌러보겠습니다. 뻥! 눌렀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2021년 작년 1월 달에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요? 12.6%. 원래 1억이 되면은 1.1%인데 12.6은 세죠? 그래서 세게 만들어낸 것은 법인이 너무 주택, 아파트 투기를 하지 마라 하고 지금 세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일단 오늘 12.6%예요. 자,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뒤에 넘어가면 놉니다. 요 보면은. 그래서 세대수가 14세대고 4년, 또 4년밖에 안 됐어요. 물건이 좋아요. 이게 기간이, 이거는 또 낙찰 받으신 게 이게 또 좋습니다. 왜 좋느냐? 여기 보면은, 이 신축엔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요 보니까. 검천구 가산동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배당 요거, 신축은 어디 있노?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니까 물건 해놔 보니까 보존 등기가 2018년도.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새 거. 그럼 그거 새 거지, 새 거니까 지금 딱 생긴 것도 벌써 새 겁니다. 괜찮은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 또 보니까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게 위치가 좋대요. 여기에 해보니까 위치가 좋고, 여기에는 시형 IC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도 가깝고, 여기서도, 지하철도 2호선 가깝대요. 예, 가깝고 좋대요. 신대방역이 가깝고. 자, 거리를 따지면, 어차피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여기 있죠, 요거 잘 봅니다. 거리 면적은 요 잘 보면 돼요. 거리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를 점을 꼭 찍고, 구로여서 요 딱 하면은 700, 몇 메다 나오네. 나오죠, 그죠? 다시. 거리 찍고, 여기서 요까지. 하니까 한 800m. 나왔죠? 800m, 그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 그래서 낙찰판. 자, 이제 문제는 요까지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공동주택 가격 일람 아까 배웠다, 그죠? 여기 이제 공시, 요건 어디 가나 하면은, 여기 써놨네. 공시 가격, 요거는, 자, 요겁니다. 여기에. 요거 가면 됩니다. 공시 가격 알림이. 자, 여보세요. 공시 가격 알림이. 가셔가지고, 집원을 두드려 가지고 하면은 아까 1억 5천이 오더라. 그래서 1억 5천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1억 5천 곱하기 12.6%면 취득세가 1,890만. 이게 부담스럽죠? 그만 1.1% 쓰면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좋은데 1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890만. 자,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세는 한번 더 봅니다. 취득세는 우리 교재에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우리가 법정봅니다. 1지역 2주택을 포함해서
6억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초가 되면은 1.1, 이거는 이겁니다. 그럼 6억 초과 9억은 뭐 누진시행에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럼 9억 초과는 뭐 3.3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세주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조정 지역의 세주택하고 조정 지역의 두주택하고는 8.4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비조정 지역의 내주택이 되든지 조정 지역까지 합쳐서 세주택제가 되면은 12.4로 갑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1실 2주택까지는 이게 아주 프리합니다. 1.1냐 1.3을 움직일 건데 3주택이 되고 하나 이제 두 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삽비면은 8.4, 또 하나 더 사면은 12.4. 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상가 토지 옵스텔은 몇 프로인가 이거? 4.6%. 6%.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이는 뭐지? 이거 잘못돼가지고 빼버렸죠. 주택 4주택 이상 이는 빼버렸죠. 자, 상가 토지 옵스텔은 무조건 4.6%.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인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법인 파란 거 있죠?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인 거 지금? 12.6%인데 요거도 갈로 열고요. 1억이야. 1억 미만이면 미만. 1억 미만이면 1억 미만이면은 요거는 1.1%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이해가시죠? 1억 이하는 1.1%인데 초가 되니까 12.6%다. 자, 요까지 기억하시겠죠? 자, 농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3.4%. 원래 토지는 4.6인데 농지는 3.4. 농지부 갖고 있으면은 1.6%. 농지부 갖고 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할 때는 1.6%다. 건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5번 봅니다. 5번. 5번에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봅니다.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 1년 미만. 아파트, 그죠? 만약에 주택 외에 크는 것은요, 요거를 하살 옆에 해가지고 상가 토지입니다. 상가 토지. 주택 외에 크는 거는 뭡니까? 상가하고 토지. 상가 토지는, 요거 5월 30일 있죠?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요거는 없애버리고 지금 오른쪽 보면 됩니다. 오른쪽. 자, 그러면 상가 토지는 50%다. 그 다음에 주택은 70%다 하는 것은 오른쪽에다가 지방소득세를 10% 넣으면은 55%. 그죠? 1년 미만에. 상가 토지는 55%고 주택은 몇 프로요? 77%. 자,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 미만 되면은 44%. 주택은 몇 프로요? 77% 아니고 66%. 세죠, 그죠? 참 많이 셉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제일 센 것 같아, 내 느낌에.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면은 누진세다. 누진세다. 그죠? 그럼 누진세 따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웁니다.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면 55, 1년 지나면은 44. 외웠죠? 그러면 아파트는 77%, 66%. 자, 그런 이해를 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진세만 조금 기억하면 되겠다. 누진세. 자, 밑에까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뭐 간단해요. 뭐냐, 그러면은 1200 이하다. 예로 2년 지나면은 1200 이하다 그러면 아파트를 낙찰받아갖고 1000만 남았다. 1000만 남았다 그러면은 누진세가 6%, 60만원만 내면 됩니다. 60만원 내면 되고, 토지라 그러면은 160만원 내면 된다. 1000만 남았을 때. 뭐 간단하죠? 막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10% 더 붙고, 자, 오른쪽 봅니다. 2주택자는 26% 하더라. 세주택자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6%, 세주택자는 36%. 자,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자, 간단해요. 자, 다시.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만 딱 외우세요. 요거만 딱 외우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봅니다. 2년 지나서, 2년 지나고, 예로 1250 남았다. 남았다. 그러면은, 250은 기초공제죠. 그죠? 무조건 빼주는 거죠. 자, 그럼 1000만 남았어. 예로 간단하게 봅시다. 1000만 남았다. 그러면은, 남았는데, 아파트다 그러면은, 누진세 6%니까 60만원만 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6만원 더 붙어야 됩니다. 66만원. 그러면은, 자, 1250 남았을 때 2년 이내 팔아야 됩니까? 2년 딱 지나서 팔아야 됩니까? 지내야 되겠죠? 77%, 66%보다는 이게 아주 약합니다. 6%니까. 자, 2년 지내서 팔면 싸다. 그러면, 그게 이제
토지다 크면은 이제 10%가 추가 가시가 더 붙는 거예요. 추가 가시의 10%. 그럼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다 크면은 팔았는데 이익이 남았다 크면은 20%더 붙는다. 6%더 붙죠? 그러면 3주택이 몇 프로입니까? 30%더 붙는다. 그럼 5만 기억하시면 돼. 2년 이상. 알겠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 기억했는데 1억이 남았다. 자, 간단해 봅니다. 1억이 남았다 그러면요. 여기 들어가거든요. 1억 곱하기 35%는 3,500만 원인데 오른쪽 보면 누진 거예요. 누진. 35%에 3,500에 누진 공제가 1,490이니까 결국은 2,020만 원인데 또 지방소득세 202만 원 붙이면은 2,200이더라. 자, 그럼 결론은 이래요. 아파트 1억이 남았다. 1년 이내 팔면은 7,700, 1년 지나면은 6,600, 2년 지나면은 2,200. 됐죠? 그러면은 2년 지내야 되겠죠? 지내서 팔면은 부드럽다. 2년 이내 파는 거하고 2년 지나 파는 거 부드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비사업용성 무조건 10%더 본다. 마음속으로 외워놨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0%, 두주택 20%, 세입주택은 30%더 본다. 그것만 조금 추가가시로 본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자, 6번입니다. 법인이 뭐냐, 법인. 법인을 자꾸 제가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인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봅니다. 상가는 55%다, 44%다, 누진세다. 요간에 배웠어요. 그럼 토지는 똑같는데, 2년 이상이면은 똑같는데, 오른쪽 보니까 추가 가시가 10% 있다. 아까 이거 배웠잖아요. 추가 가시 뭐 10%더 붙었잖아요. 그죠? 추가 10% 있더라. 그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다 그러면은 아파트다 77%, 66%다. 그죠? 개인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진세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은 추가 가시가 22%, 또 세주택은 뭡니까? 하나 빠졌다. 그죠? 이 두주택. 기본세를 플러스 요거는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3주택이면은 33%다. 자, 이해가시죠? 3주택이면은, 그렇게 추가로 본다. 자, 근데 법인 봅니다. 법인은 2억이야봐. 자, 1년 동안에 돈을 한 2억 버렸는데, 2억 버렸는데, 이제 원래는 한 3억 버려가지고 세금 떼고, 경비 떼고 하니까는 한 1억 9천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단기순위입니다. 단기순위. 그죠? 단기순위로 차고마상 떼고, 딱 버린 것이 1억 9천이다 크면은 법인세는 몇 프로입니까? 11%. 초과 되면은, 자, 이게 빠졌네. 초과는 얼마입니까? 초과는 22%. 여기 넣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1, 자, 일단 2억 이하 봅니다. 2억 이하는 법인세 11%인데, 토지는 추가가세 11%고, 주택은 22%고,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나, 2억 초과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차보 마상 떼고 세무서에 2억 이상 벌었습니다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주로 그건 어디서 나오나 하면요. 유동화에 쌓여서. 자산 유동화 묶어 사갖고 딱 대팔고 이렇게 할 때 한 5억 남아, 10억 남았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2억이 초과되니까 22% 떨어집니다. 세금이. 근데 이제 2억 이하는 보통 이제 95%는 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2억 이하 들어가기 때문에 11%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 아파트 봅니다. 77%였습니까? 11%였습니까? 이거 훨씬 낫죠? 자, 66% 7% 낫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2년 지나면 조금 이게 좀 그런 거 있는데 1, 2년 동안 파는 거는 법인이 훨씬 세율을 일단 물론 나중에 또 그것은 이제 종소득 계산하고 배당소득 계산 이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이 조금 부드럽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봅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법인 취득할 때 취득세는 1.1%, 양도시는 11% 플러스 21%니까 33% 법인세를 부담한다. 그게네. 77% 부담하는 것보다는 취득세가, 취득세는 막 비슷하겠네. 갔는데, 양도시 33% 법인은 부담하고, 요거는 77, 66%게 요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33%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통 경매법정 가보면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법인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보면, 법정 가보세요. 가보면은, 아파트인데 뭐 거의 한 3분의 1은 법인입니다. 있죠? 경매 조금 하시는 분은 다 법인 만들어, 법인 들어와요. 그럼 법인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 있죠? 써놨네. 자, 일단은, 이제 개인 아파트 양도세 17%, 1년 이상은 60%지만 법인은 아파트 단타인데 33%다. 거기는 불이하니까 이제 보통 법인은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 들어가요. 또 법인은 그 경비 처리 자료잖아요. 경비 처리. 그죠? 우리 처제 봉급 2,400, 우리 와이프 2,400, 뭐 등등 해서 좀 공개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카드를 많이 씁니다. 써가지고, 원장님 점심 사줬는데 5만원 들었습니다. 법인 카드도 그거 다 공개되죠? 개인은 공개가 안 돼요. 개인은 뭐, 네가 얼마 샀는데, 얼마 팔았는데, 얼마 남았는데, 딱 그걸 따지지, 치드시만 빼주고, 다른 거는 빼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뭐, 법인 카드 갖고 뭐, 1년에 한 3천만 썼습니다. 해도 웬만한 거 다 빠지거든요. 빠지고 남는 거에 순서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이것도 필요해요. 종전주택. 이런 거죠. 하나 사고, 아파트인데 경매를 샀어요. 경매 샀어요. 추가로 샀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존, 예를 들면은, 기존에, 예로 강북에 하나 사고, 경매에 강남에 샀다 크고, 강북의 아파트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까? 원래는 3년에 팔면 되죠. 2018년 9월 13일 이전은 3년이고, 그 다음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1, 16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외면은 3년이고, 그 다음 2019년 12월, 자, 여기 많습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잘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강북 거를 아시겠죠? 강남 조정 대상 외에는 3년 이내 팝니다. 예로 이제 창원에 저 시골에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3년 이내 파면 된다. 강남에 샀을 때.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전입은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 이사하고 전입하고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개인 명의 양도소득세, 법인 명의 법인세 낙찰 시 누가 더인가? 세금이 너무 많으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뭐 매출이 한 5억 된다, 10억 된다 이러면은 법인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낙찰할 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 45%. 자, 요까지 기억하시죠? 아까 다 했으니까 다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주택자는 10% 주화하셔. 이건 조정이다, 그죠? 조정 써하셔, 조정에. 조정 대상 지역, 시골은 상관없고, 조정 대상 지역의 두주택자는 10%. 조정 대상 지역에 10%, 적대는 20% 추가가 되더라. 아까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징 보니까 개인은 대출이자 관리비를 지출해도 공제가 안 되더라. 그죠?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자, 밑에 봅니다. 법인은, 법인세는 2억 이하는 10%고 2억 초과는 22%입니다. 22%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2억 이하는 11%, 2억 초과는 20%.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 그 대부분은 거의 90%는 11%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요. 여기다 11%. 그죠? 그러니까 법인 보유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 추가가치를 하는데 상가는 추가시 있는 게 없어요. 자, 법인 세율에서 10%를 더한다. 그죠? 2021년부터 주택은 법인 세율에서 추가가치가 20%고 나머지는 막 10%다. 막 그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2억 이하 법인세는 주택 법인세는 33%다. 외우세요. 주택은 33%. 그죠? 개인은 주택 1년 미만 77%, 이상 66%지만 법인 미만 실시에는 대출이자 체납관리비, 명도비, 대표이사 인건비 등등 식대 다 차감이 되고 1인 법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법인 설립할 때 감사가 하나 필요해요. 감사는 이제 20살 넘는 뭐 자녀분, 안 그러면 뭐 배우자를, 감사는 설립할 때만 한번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법인 거래할 때는 아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도 1,000만원 예금 잔액쯤에서 하루만 나오면 되니까 좀 쉽다. 뭐 서울에서는 만원짜리 법인도 만드는데 그건 좀 그렇고 1,000만원 정도. 그럼 이거 만들 때 서식은 물론 법무사 맡기면 돼요. 되는데 우리 학원에 홈페이지 가면은 43번에 서식이 있다. 43번에 이 서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여기 빨간 것만 좀 바꾸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원에. 자, 다음에 가셔가지고
다음이나 뭐 네이버를 가셔가지고 황경진 경매 칩니다. 한번 경매하고 넣죠.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사이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죠? 원장님 인수 한번 하고 저 밑에 가면요, 제일 밑에 가면 서식에 딱 한 찍어가지고 또 제일 밑에 가면은 43번에 넣죠. 법인 신규 설립이 있습니다. 등기소 가는 게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세무서 또 사업자 등록해야 되겠죠. 자, 그거 있습니다. 자, 여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운받습니다. 여기에 법인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파일 받기 이래서 다시 이제 이거 딱 받습니다. 받으면은 한 20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럼 요게 이제 날짜만 바꿔줍니다. 여러분 원하는 날짜로. 빨간 거 요것만 좀 바꾸면 됩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감사는 배우자 넣고요. 아파트도 상관없어요. 아파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000만원 같으면은 여기 이제 딱 금액 이거 다 있죠. 이거 다 써놨으니까 요대로 하면 됩니다. 1000만원 같으면은. 그 다음에 요리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법인인감 이제 한 10만원 5만원 주고 도장 하나 잘 챙겨야 됩니다. 또 싸구려 3만원짜리 챙기지 말고 법인인감인데 그죠? 조금 뭐 5만원 10만원 주고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쓰고요. 개인인감 다 써놨죠 제가. 법인인감 도장 찍어라 개인인감 찍어라 이리 해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쓰기 좋고 딱 보면 됩니다. 그럼 요도 이제 법인인감 써놨죠? 공길동이 어떻고 그럼 요 총회도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지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됩니다. 이래 쭉 하고 정감도 제가 뭐 다 해놨죠. 정감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햄치고 다 해놨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빨간 것만 조금 바꾸면 돼요. 조사 보고서 그죠? 요것도 바꾸고 주식 인수정 요것도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의서 도장 찍고 뭐 이래갖고 이제 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침승낙서도 하나 만들고 요 뭐 그대로 다운받아 가지고 빨간 것만 바꾸면 돼요. 쭉 바꿔 가지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등록 면허세를 13만 5천 주고 여기 시청에서나 이게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되니까 만들고 또 만들어 첨부하는 것은 예금 잔해점에서 하나 첨부하고 막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배우자가 안 가면은 이제 배우자의 인감 도장하고 인감점에서 막 정도 준비해 가시면은 될 거로 빚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은 이제 법인 됐다. 법인 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법인 인감증명서하고 법인 이제 등기부등본이 나오니까 등기사항증명서 나오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세무서 가야 세무서 가야 되니까 세무서에 양식이 있습니다. 세무서 양식은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양식이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법인 설립한 양식이 2021년 최근 연합 제가 그죠? 최근 연합생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은 뭐 100만 하든지 뭐 제로든지 뭐 공짜로 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쓰는데 하시면 돼요. 요 쓰는 거는 보증금이 지금 100만이야. 100만. 요거들을 해갖고 제출하면은 세무서 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 주주 명부가 이것도 필요한데 주주 명부는 막 두 사람 하든지 20살 있는 딸이 둘이 있으면은 자녀들 있으면 둘이 한 4명 하든지 막 둘이 해도 될 겁니다. 둘이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 요거 그대로 만들고 그래갖고 세무서 가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갈 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아까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법인 인감증이 나왔죠? 그럼 법인 도장 들고 세무서 같이 가면은 그냥 도장 찍으면 됩니다. 이게 가서 그때 주주 명부 하나 더 붙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만들어 갑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요. 요거도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 맡기돼. 법무사한테. 우리 박대수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영남 지역은 잘하는데 전국에도 뭐 한다거든. 서울도 이제 지금은 전화가 와서 서울에는 저 서울만 제가 보내는데 우편으로 박대수 법무사가 지금 전화번호 빠졌는데 뒤에 아마 명함 몇 분 갈 겁니다. 그거 하시면은 뭐 또 좀 싸게 줄 거고요. 자, 요까지인데 이해가시죠? 그럼 왜 법인을 해야 되겠다? 법인 해가지고, 그럼 아까 요거는 법인 해가지고, 요 법인 받았어요. 금천구 가산동은 법인을 받았는데, 개인 받았으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도움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또 더럽죠. 조금 그게 문제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법인을 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는, 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시가격 알림이 가니까 1억 5천가 뭐 돼가지고 지금 취득세가 12.6%. 그죠? 안 좋고,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17% 60% 할 때 나는 33%니까 그때 더 보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또 될까 안 될까? 법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날 이제 법정에 서울 같은 데는 명함을 한 15개 받았을 거예요. 12개 받았을 건데, 그것도 전화해 보면은, 모르겠다, 편법을 하든지 어쩌든지 또 누가 또 할 사람이 또 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몇몇이 공동투자할 때는 보통 법인을 만들 때는 이제 1억씩 내가지고 4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2개 낙찰받고 빨리빨리 회전하고 이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몇 사람 공동투자할 때는 법인을 보통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해가지고, 야, 그럼 1억씩 모아자. 그럼 4억 가지고 우리가 저기 지방에 창원에 냈는데 1억 이하짜리, 좀 부드러운 거, 취득세도 1.1, 양도소득 33%, 이거를 우리가 한 3-4개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많이 하면은 그것도 이제 또 부동산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또 시끄럽게 뜰 수가 있습니다. 투기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한두 개 하는 건 상관없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 법인은, 이게 이제 문제는, 법인은 대출이 또 안 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수강하고 낙찰받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법인이 대출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좀 배우는데, 그냥 한 3-4번 수강하고 나서 법인에 덜렁 하나 만들어갖고 쫓아와서 낙찰받은 게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1억이 넘으니까 취득세도 12.6%. 또 양도세는 또 괜찮다 치더라도 대출이 또 안 되니까 또 잔금 맞추는데 또 쉽지 않다 말이에요. 이게. 한 바퀴 다 돌면은 최소한 2달, 석달, 재수강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캐치를 하는데 그냥 한 대여분 10분만 듣고 쫓아가고 낙찰받아 비면은 자꾸 이것이 걸린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수강, 팽생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강조했어요. 법인도 강조했고, 팽생회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까지 설명드렸고요. 설립한 것만.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주택도시보전공사 관련된 인양 대항력을 보겠다. 그럼 요것도, 금천구 요것도 지금 또 넣었거든요. 요것도 보면은, 자, 20일에 1060을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일에 106019. 자, 요거 보면은,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시흥동. 시흥동에, 금천구 시흥동에 9평, 진성 10평이고 1억 7천인데, 요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을 줬죠. 도시형 생활주택,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 빌라인데, 아파트 비슷한 거죠. 1억 9,400 주고 있다. 자, 다시요. 1억 9,400을 주고 있대요. 그죠? 여기 이제 유재원 씨 건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연결해갖고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선결했으니까. 자, 이랬는데, 대항력이 있고, 요게 미배당 보증금 인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 포기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포기조항 없죠? 자, 어디 있습니까, 메뉴요? 요, 얘 나왔네. 자, 포기조항 있다, 그죠? 그러면 문제 없죠? 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매수를 한번 더 봐야 돼. 이게, 굿옥션, 이제, 옥션은 직원들 잘 했는지. 자,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는 매수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전세보전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입찰권 등기도, 말소하겠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주택임차권 등기하고, 키를,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등기하고 나가고 없어요. 그럼 다이얼 번호를 여기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보니까 여기서 벌써 다이얼 번호 알려줘요. 알려주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바로 말소 안 되니까 한 5일, 일주일 있으면 이제 말소 잔금 넣고 나면은 제가 보고 말소 해주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되겠습니다. 입주도 되고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또 키를 받기 전에 한 사람이 2천에 80만짜리가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인도명령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또 행하기를 하고요. 일단 1억 9,400인데, 지금 떠니 얼마입니까? 1억 7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연구할 수 있겠죠? 요번에 그럼 유찰식이고, 그럼 3차에서
적당히 들어도 뭐 되겠다. 그죠? 3차에서 예로 1억 한 3천이나 되면은 1억 2천이나 되면은 뭐 1억 한 3천이나 해비면은 이것도 한 6,400 갭이 생기니까 전세보다는 자 연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맥락인데 9번도 아까 지난번 한 겁니다. 금천구 빌라인데 요거도 특별 매각 조건이 있더라. 그죠? 가산동에 요거는 이제 금액이 조금 크네요. 그죠? 평수가 크네. 전용이 22평.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전용 22평이면은 이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가산동 거는 10790. 자, 가산동 거는 상당히 전용 면적이 큽니다. 그죠? 22평 뭐 굉장히 큰 거죠. 큽니다. 3억 2,500짜리인데 이용층 떨어졌는데 이게 전세가 이용층입니다. 똑같네. 그죠? 전세가 이용층인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임금 체크나 뭐가 많이 쳐줘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5층 중에 5층이다. 5층 중에 5층. 2억 6천이다. 그럼 5층 중에 5층인데 감정서 아까 보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잘 보죠? 5번에 딱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아 없네. 이게 없네. 없으면 됩니까 이게 이제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섭섭 마음속으로 섭섭 3층에 5층 중에 5층인데 평수 큰 거는 좋은데 전용이 22평이 좋은 거죠. 보통 85제곱미터가 제일 우리 9m이죠. 그죠? 85제곱미터가 이게 25.7평입니다. 7평. 7평. 이렇게 딱 되는 게 딱 좋은데, 한 3평 정도 잡지만은, 그래도 평수는 큰데, 단점이 뭡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다음, 지은 지는 2000년은 조금 오래됐다, 그죠? 한 20년 됐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에 뭐 유찰되고 아마 한 번 더 떨어지면 2억 한 1, 2천 되면은 이제 아마 낙찰될 거로 보이네, 그죠? 말소한다. 말소한다. 이게 있으니까 좋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부천 신곡동. 요거도 떨어졌어요. 요거도 이제 입찰될 겁니다. 내용은 비싼데 2억 5,900짜리 2억 5,900. 금이 크죠, 그죠? 거의 감정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1억 7,600 떨어지니까 요거는 요번에 뭐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 보니까. 그 다음에 11번도 부천 건데 요거도 2억 7,400인데 2억 천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억 7,400인데 2억 천에 떨어졌다. 이 팔린나? 오늘이네. 오늘이죠, 그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팔린 이제 유찰되면은 들어가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그죠? 오늘 안 팔리고, 유찰됐다. 아마 팔릴 것 같은데, 전시가 2억 7,400이고 2억 1,000이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좋습니다. 오늘 팔릴 것 같은데. 위에 거는 뭐겠다. 위에 거는 2억 5,900인데, 이것도 5월 말 되면 팔리겠네, 그죠? 이것도 뭐 1억 7,600이 안 되니까, 그죠? 부천권 두 개는 뭐, 더 양호합니다.